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을 소개합니다. 정태원 변호사, 김근식 경남대 교수,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셨어요.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는 단식 농성 8일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. 이 7순이 넘는 손 대표는 곡기를 끊으면서요. 이제 일주일 넘긴 시점, 겉보기에도 이상 증세가 보이는 듯 하던데요. 관련 화면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좀 일어나니까 좀 힘들더라고. 근데 버텨야지. 제가 얼굴이 좀 대표님 바치고 있으니까 잘. 몸무게가 좀 줄었더라고. 얼마나 주셨어요? 내가 보통 74, 75인데 오늘은 69점. 많이 그렇게나 많이 주셨네. 빠지셨어요? 괜찮을 거예요. 아이고. 일단 단식은 빨리 푸십시오. 뭐 다들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. 아이고 나는 뭐 이제 내가 뭐 얼마나 더 살겠다고. 네. 오늘이 만 7일, 여덟인데 글쎄 뭐 보름이야 견디겠지. 보름 안에 해결해 주세요. 그러시면 안 되고요. 그 이정미 대표는 내가 말만 하면 완전히 말을 바꿔가지고 아니 우리가 사실 3당에서 다 합의한 걸 그대로 합의하려고 한 게 우리고 그걸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구박을 하면 어떡해요? 제가 무슨 구박을 해요? 구박을 받아도 제가 받지. 아니 그러니까 조그만 당이 구박받지 무슨 우리는 구박을 뭐냐면 자유한국당을 내가 설득을 할 텐데 그게 성적이다가 그거는 아니고.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. 자유한국당이 내가 하라 그래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.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전까지만 하더라도요. 회의도 주재하시고 저렇게 당 대표실 부근으로 걸어 다니기도 했는데 오후에 저희 제작진이 촬영한 화면에 따르면 안대에 마스크를 쓰고 일어나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양 변호사님 사실 걱정이 많이들 되실 것 같아요. 예, 지금 고위가 넘었죠. 72세 정도 됐기 때문에 저렇게 네. 하루하루 아까 조금 보셨지만 체중이 500g씩 빠지다가 뭐 1kg씩 빠져서 결국은 74, 5에서 70kg 밑으로까지 떨어졌는데 저 연배 몸무게가 많이 예, 그렇게까지 상당히 급속도로 빠지셨군요. 체중이 줄어든다는 건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력이 글자가 들어 쇠하셔서 자리에 누우실 수밖에 없는 안정을 취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. 네.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저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많이 다니셨고 오늘 오전까지도 다니셨고 평소에 저렇게 이제 서서 운동 삼아 다니시다가 옷 갈아입으시거나 아니면 화장실 가시려고 가시면서 잠깐 당대표실 같은 데 들르시고 그러셨답니다. 근데 네. 어제 같은데도 여직원들이 또 울기까지 했어요. 다른 게 아니라. 아, 그래요? 이 당대표가 저렇게 단식하고 있으니까 비서분들이나 직원분들이 다 그거 지켜야 되잖아. 24시간 돌아가면서. 그쵸.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이제 컵라면에 빵에 이렇게 먹고 있었던 모양이에요. 아, 직원분들이. 네.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때우는 거지만 또 이 일주일 굶은 상태에서 라면 냄새 맡으면 얼마나. 네. 근데 들으시고 오셔서 당신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유 밥 제대로 먹어야지 왜 이런 걸 먹고 있어. 끼니 제대로 못 때우지. 그래서 네. 라면 먹지 말고 밥 먹고 나라 이러니까 또 직원분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이제 울컥해서 인간적으로 너무 네. 힘들어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까지 전해 들었습니다. 네, 참 이정미 대표도요. 이제는 추위를 피해서 텐트 속으로 들어왔고 손학규 대표의 저 모습을 보면서요. 참 이 당 내부 분들도 좀 마음이 좀 짠하실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저도 이제 손 대표 단식 초기 한번 가서 뵙고 왔는데 네, 김 교수님.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준비를 전혀 못 하시고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본래 단식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되는 정치적 국면에서 내가 단식이라는 수단을 택하겠다라고 하면 미리 좀 준비를 하거든요. 네. 근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거 없이 갑자기 한국당하고 민주당이 이른바 예산안 통과를 서로 이른바 이제 손 대표 표현으로 야합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거기에 급작스럽게 대응하면서 단식을 결정한 것이어서 네. 전혀 신체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 시작했다는 점하고요. 두 번째는 가서 뵈니까 그때 시간 나실 때마다 노트핸드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하십니다. 네.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저 화면에 나온다는 것은 이제 7일이 8일이 됐기 때문에 저 연세에 저 8일 동안 곡기를 끊고 사실은 저 추운 데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걸어서 운동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누워 계신 게 지금 나오는데 저는 뭐 손 대표 스스로의 정치적 결정이시기 때문에 저것을 어떻게 관철시키는가 하는 것은 이제 남은 몫은 한국당하고 민주당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이 야삼당의 이 요구를 네. 어떤 식으로 수용하고 또 어떤 식으로 합의를 만들어냄으로써 이 국면을 해결해낼 것인가 이것만 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일단은 민주당 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네. 일단 당론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원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
이제 한국당에서 이제 또 마지막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손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당장 두 거대 두 거대 정당이 합의해서 이 부분을 원칙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한 풀 기세가 아니어서 이 상황이 어떻게 종료가 될지 정말 네. 안타까운 좀 쳐다보고 있습니다. 방송을 보셨는지 손학규 대표가 일어나셨다고 하네요. 그렇습니다. 네, 이 마냥 누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요. 끝까지 벼랑 끝 승부, 결기를 보여주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는 손학규 대표입니다. 김근식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이 여야의 원내대표들이 찾아와서 이 말로는 단식 걱정된다고 하면서 정작 단식을 거두게 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왜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반응일까요? 정 변호사님, 일단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건지 좀 짤막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? 간단히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. 그 득표율하고 네. 의석수를 동일하게 하자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이 득표율이 10%다. 네. 그러면 우리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 아닙니까? 30명을 만들어주는 거죠. 그 네. 지역구에서 우리가 5명이 당선이 됐다. 그럼 나머지 5명을 이제 비례대표를 시켜주는 쉽게 얘기해서요. 그러니까 당의 인기가 많으면 비례대표라도 조금 더 붙여줄 수 그렇습니다. 있다 그 말 아니에요, 그렇죠?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소선거구제하고 비례대표 두 가지이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표라도 더 많으면 이기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군소 정당의 경우에 실제로 득표한 것보다 훨씬 적은 의석을 가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것이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것이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네. 하는 거고요. 또 한편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결국 자기들 의석을 내주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요, 저렇게 거대 양당이요, 꿈쩍도 하진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. 지난 총선으로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해보면은요,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은 지금보다 훨씬 의석이 줄어들고요, 바른미래당은 약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무려 8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었으니까 이게 단지 자기 사람 더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그렇죠. 될 수 있는데, 그러니까 그러니 사실은-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렇죠. 빈축이 나올 법도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야 모두 국민들이 선택한 표를 그대로 비례적으로 반영을 해서 국회의원 수를 맞춰야 된다는 원칙에 다 동의를 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왜곡되어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. 정 변호사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지금 국회의원 정수가 300석인데 지금 20대 국회가 300석에서 비례대표는 47석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정당 투표율로 받고 있는 그러니까 네. 두 표를 찍지 않습니까? 하나는 자기 지역구에 한 명을 찍는 것, 또 하나는 정당을 투표를 하는데 네. 정당 투표를 해서 얻은 정당 득표율이 전체 300석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에서 의석인 47석에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. 나머지 253석은 지역구에서 그냥 끝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네. 만약에 바른미래당이 27.7%를 그때 국민의당이 받았었는데 27.7%를 300석 전체에 반영하면 80석 가까이 나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러면 사실은 지역구에서 받은 것 플러스 비례대표에서 80석을 채워주는 건데 지금은 47석에만 정당 득표를 반영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이 정확히 의석수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정확한 이야기고 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이나 민주당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문제는 바꾸긴 바꿔야 되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과거부터 해왔거든요. 네. 이 대표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이것을 맞추는 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를 줄이든가 아니면 전체 의석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왜냐하면 300석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 정당 득표를 맞춰주다 보면 지역구를 줄여가지고 비례대표를 늘릴 수밖에 없거나 네. 아니면은 그게 안 되고 지역구가 어떻게 줄여나겠습니까? 그러다 보면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에서 한 360석, 70석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. 이 문제를 어떤 누구도 국민들 설득해가지고 고향의 네. 목에다 방울을 달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나 한국당은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는 것이죠. 네.